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65 박순자입니다. 30년 넘게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남편이 처음 장만해준 그 집에서 아들 키우고 남편 떠나보내고 혼자 늙어온 집이죠. 그런데 석 달 전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쫓아낸 게 누구냐고요? 제 아들이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이재호가요. 재호가 처음 그 얘기를 꺼낸 건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어요. 며느리 서윤이랑 둘이 찾아왔길래 오랜만에 밥이나 같이 먹으러 왔나 싶었죠. 밥상 차려놓고 앉았는데 재호가 숟가락도 들기 전에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서윤이는 눈을 내리깔고 있고 재호는 목을 가다듬으면서 저를 보는데 그 눈빛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밥 먹으면서 얘기해 했더니 어머니, 이 집 팔 생각 없으세요?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뭐?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는 거 저도 걱정이 되고요. 요즘 마포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이 딱 팔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아니, 갑자기 집을 팔아? 왜? 재호가 서윤이 눈치를 한번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사업을 좀 크게 키우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거기서 제가 직감했어요. 돈 얘기구나. 얼마나 필요한데? 지금 당장 한 7억 정도요. 7억. 7억이요. 이 집 팔면 얼마나 남는 줄 알아요? 대출 끼고 다 정리하면 한 10억 남아. 그 돈이 어머니 노후 자금 전부야. 근데 그걸 사업에 쓰라고? 어머니, 7억만 저희 드리고 나머지 3억으로 어머니 경기도 쪽에 좋은 실버타운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실버타운? 네. 거기 시설도 좋고요. 어머니 나이에는 그쪽이 훨씬 편하시잖아요. 친구도 금방 사귀시고 케어도 받으시고. 저는 그날 밥 한 숟가락도 못 먹었어요. 두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된 이 소파. 재호가 중학교 때 처음 샀던 거예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어머니, 이 소파 진짜 좋다. 세상에서 제일 편하다 그랬는데. 그 소파에 앉아서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새웠어요. 배신감이요? 물론 있었죠. 근데 그것보다 무서웠어요. 내가 아들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이 집이 우리한테 어떤 공간인지 그 아이는 정말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 건가. 어느 쪽이든 너무 슬펐습니다. 3일 뒤에 재호한테 전화했어요. 재호야.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저는 짧게 말했어요. 진짜요? 응. 집 팔아. 근데 나는 실버타운 안 가. 내가 알아서 살 곳 구할게. 어머니, 저희가 알아봐 드릴게요. 강남 쪽 실버타운도 있고. 됐어. 내가 알아서 한다고. 대신 재호야, 이 돈은 내 마지막이야. 이 돈 쓰고 나서 사업도 안 되면 그때는 나한테 오지 마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알아들었지? 재호는 잠깐 침묵하더니 알겠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30년 넘게 살던 집을 내놓는 어미한테 감사하다고.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집을 비우는 날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짐을 쌌는데 생각보다 가져갈 게 없더라고요. 옷 몇 벌, 남편 사진, 오래된 앨범 하나. 그게 다였어요. 30년 넘게 살았는데 결국 두 손에 들고 나올 수 있는 것만 남은 거죠. 재호는 이삿날 얼굴도 안 비쳤어요. 서윤이만 왔는데 어머니 잘 지내세요 하고는 열쇠만 받아가더군요. 제가 들어간 곳은 중랑구 외곽에 있는 조그만 오피스텔이었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옆 건물 벽이었고요. 첫날 밤 저는 그 작은 방에 앉아서 이게 내 인생 마지막 계절이구나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했더니 어머니, 저예요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르는 목소리였거든요. 저는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지연이? 어머니. 10년이었어요. 10년 만이었는데 눈에 익은 그 눈매가 거기 있었습니다. 많이 어른이 됐지만 웃는 눈은 그대로였어요. 지연이가 어떻게 여길. 어머니 소식 듣고 한참 찾았어요. 왜 이런 곳에 계세요? 지연이는 이미 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뭘 잘 지내. 어머니, 저 알잖아요. 표정만 봐도 알아요.
저는 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연이 얘기를 잠깐 해야겠네요. 10년 전에 그 아이가 22살이었을 때 우리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했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가정이 어려워져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일을 구한 거였죠. 처음에는 그냥 직원 대하듯 했는데 일하는 걸 보니까 어찌나 성실한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닌다기에 밥도 먹이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챙겨주고 그랬죠. 그러다 2학기 등록금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냐 했더니 300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다음 날 제가 통장에 넣어줬어요. 지연이가 얼마나 울던지. 어머니 이거 꼭 갚을게요. 변호사 돼서 꼭 갚을게요. 그랬는데 어머니는 무슨 갚아 그냥 열심히 살아 했죠. 그 아이가 진짜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제 초인종을 누른 거예요.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지연이가 반찬이 잔뜩 든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아, 뭘 이런 걸 다. 어머니 일단 들어가요. 그날 우리 둘이 조그만 오피스텔 부엌에서 밥을 먹었어요. 지연이가 가져온 된장찌개, 제육볶음, 나물. 한 숟갈 뜨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우세요, 어머니? 맛있어서. 지연이도 같이 울었어요. 둘이서 울면서 밥 먹었습니다. 참 이상한 점심이었죠. 그날부터 지연이가 자주 왔어요. 퇴근하고 들르기도 하고 주말엔 같이 장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제 얘기를 들었죠.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재호 씨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죠? 뭘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는 왜 그렇게 자기 감정을 숨기세요?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겠어. 그 아인데. 어머니. 자식한테 배신당한 게 억울하지 않냐고? 억울하지. 근데 그것보다 내가 어디서 잘못 키웠나 그게 더 마음에 걸려. 어머니 잘못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알아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알잖아요. 그렇게 2달이 지나갔어요.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랑 같이 동네 공원도 걷고 카페도 가고 책도 읽고. 그런 시간이 쌓이니까 이 작은 오피스텔도 그렇게 무겁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저 다음 달에 이사 가요. 어디로? 성북동 쪽에 빌라 샀어요. 마당 조그맣게 있고요. 잘 됐네. 좋은 곳이면. 어머니도 같이 가요. 뭐? 제가 같이 살면 안 돼요? 지연아 무슨 소리야. 저는 어머니 딸 해도 돼요? 저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머니 저 10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것들, 밥 챙겨준 것, 등록금 준 것, 그것보다 그냥 저를 사람으로 봐준 것.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선물이었어요. 지연아, 저한테 어머니 해주세요. 진짜로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오피스텔에 온 뒤로 처음으로 소리내서 울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세상 일은 참 타이밍이 없어요. 그렇게 평화롭던 어느 날 오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호였어요. 6개월 만에 연락이었어요. 어머니. 응. 저 지금 어머니 집 앞인데요. 어머니 집이라니 여기는 오피스텔이고 어떻게 알았어?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와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재호는 현관 앞에 서 있었는데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어요. 얼굴이 반쪽이 되고 눈밑이 거먹게 꺼져 있었죠. 무슨 일이냐? 어머니 저 망했어요. 재호가 뱉어놓은 얘기는 이랬어요. 제가 줬던 7억으로 시작한 사업이 6개월 만에 전부 날아갔다는 거예요. 동업자한테 배신당하고 투자금 다 날리고 빚만 몇 억 남았다고요. 어머니 저 어떻게 해요? 재호야 그래서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어머니 혹시 아직 돈이 좀 남아있으면.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재호 눈을 봤습니다. 나는 없어. 어머니 조금만요. 없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지연이었어요. 퇴근하고 오던 길이었던 거죠. 재호가 지연이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내 딸이야. 딸이요? 어머니한테 무슨 딸이? 그러더니 재호가 지연이를 쏘아봤어요. 어머니 꼬드겨서 돈 뜯어내려고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재호가 피식 웃었어요. 이지연 뭐요? 어머니랑 무슨 사이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딸이라고요. 딸이라니 앞집에서 가사 도우미 하던 애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잘 보여서 뭔가 챙기려는 거잖아요. 저는 어머니를 챙기는 게 맞아요. 근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요. 당신이 변호사라고요? 그 등록금도 어머니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갚으려고. 재호 씨. 지연이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근데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어요. 지금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한테 또 돈 달라고 하러 온 거예요. 그건 6개월 전에 7억 받아갔잖아요. 그 돈이 어머니 노후 전부였어요. 그거 알면서 받아가고 사업 망하니까 다시 온 거잖아요. 재호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야,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말고. 저는 어머니 가족이에요. 웃기고 있네. 피 한 방울 안 섞인 게 무슨. 맞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죠. 지연이가 재호를 똑바로 봤어요. 근데 재호 씨,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어머니 옆에 있었어요. 밥 챙기고 같이 걷고 어머니가 새벽에 잠 못 주무실 때 전화 받고. 재호 씨는요? 6개월 동안 전화 한 통 했어요. 재호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이 여자 내보내세요. 어머니 돈 노리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저는 조용히 재호를 봤습니다. 재호야. 어머니. 나가라. 어머니 설마 진짜로. 나가라고. 재호가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봤어요.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빚이 몇 억인데 저 어떻게 하라고요. 어머니밖에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호야, 나도 한때 너밖에 없었어. 이 집도 이 노후도 다 너한테 줬잖아. 근데 너는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하고 6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 지금 나 보러 온 게 아니라 돈 보러 온 거잖아. 어머니. 나는 더 이상 내 ATM이 아니야, 재호야. 재호가 한참 저를 보다가 그냥 돌아섰어요. 발소리가 멀어지고 현관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응 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괜찮았어요. 이상하게도 6개월 동안 짓누르던 그 무게가 그 순간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재호한테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그래, 알았다. 짧게요. 그게 다였어요. 용서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그 무게를 계속 들고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지연이랑 성북동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마당에 나무가 두 그루 있고 오후에 햇살이 잘 드는 집이에요. 이사 첫날 지연이가 마당에 의자 2개를 갖다 놨어요. 어머니, 여기 앉아봐요. 둘이서 나란히 앉으니까 4월 햇살이 얼굴에 쏟아졌어요. 지연아. 네. 나 여기서 한동안 잘 살 것 같다. 저도요, 어머니. 지연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 인연은 되는 사람이랑만 돼요. 억지로 되는 건 없어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저는 30년 넘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참고 주고 기다리고 또 참았어요. 근데 진짜 가족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밥 챙겨주고 전화 받아주고 새벽에 잠 못 자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저는 65에 그걸 알았어요. 늦었나요? 저는 안 늦었다고 생각해요. 봄은 언제 와도 봄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어쩐지 저랑 비슷한 마음이 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지연이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지연이가 되어주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도 읽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 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